예쁜 얼굴에 촉촉한 눈망울, 최강 미모를 자랑하는데 자세히 보니 엉덩이 쪽이 원래 이렇게 털이 없었어요. 올 때부터 털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견주분들이 이제 피부병을 많이 의심을 하셔가지고 피부병이 전혀 아닌데 좀 다가오기 꺼려하시고 속상할 때가 많죠. 산책시킬 때. 이곳에 오기 전 햇살이는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제작진은 보호자와 함께 햇살이를 데려온 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 보호소에서 햇살이 방을 제가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햇살이가 이렇게 제품에 와서 여기다 얼굴을 대고 꼭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안기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그렇게 햇살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데리고 왔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하던 인선 씨에게 햇살이가 가족이 되어달라 안겼던 것입니다. 햇살이를 만난 보호소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햇살이에겐 보호소에 오기 전 더욱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햇살이는 소장님께서 한 1년 전쯤에 번식장에서 구조해 온 아이예요. 모견으로 보호소에 오기 전까지 한 거죠. 출산을. 첫 생리 때부터. 보호소 측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햇살이는 바로 강아지 공장 출신.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좁은 철장에서 햇살이는 수년간 임신, 출산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지금 까맣게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게 보호소고요. 그 뒤에가 햇살이 데리고 온 개 농장이라고 알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소장님께서 번식장에서 아이들을 구조해서 데리고 오고 계시는 중이세요. 번식장에서 모견으로 착취당하던 햇살이는 구사 일생으로 구조되어 보호소로 그리고 지금의 보호자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햇살이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죠. 가면은 모든 애들이 되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람만 오면 엄청 매달리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하거든요. 햇살이도 저한테 처음에 살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번식장에서 견뎌야 했던 고통은 햇살이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보호자는 이런 아이를 보는 게 그저 마음 아플 따름인데요. 뒤쪽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만져줄 때도 이 뒤쪽에 가면 조금 거부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무슨 일을 당했기에 이 지경이 된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극이 병원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자극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새 탈모이신 분들 치시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하면 좀 자극이 가지 않을까 해서. 햇살이가 하루빨리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보호자. 영양제라도 뿌려주면 좀 나을까 시도해보지만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녀석. 아파서 그러는 건지 겁이 나는 건지 털이 너무 안 좋아서 트리트먼트 뿌려주는데 그 스프레이 소리 자체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쟤는 저렇게 사람 같아 애가.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햇살이에게는 이 모든 일이 두려움인가 봅니다. 싫어?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햇살이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상처가 심한 부위부터 꼼꼼히 살피는 수의사. 아이 모발의 뿌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모낭이 좀 위축되어 있어서 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번식장에 있을 때 오랫동안 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케이지에서 장기간 생활을 했을 거고, 그 당시에 생겼던 탈모 병변이 아마 이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케어를 했으면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못했고 불충분한 영양 공급, 그리고 계속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털이 계속해서 자라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약물 사용을 통해서 아예 털이 자라날 수 있도록 촉진을 시킨다고 하면은 서서히 아예 털이 다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충분히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분한 영양 공급과 치료가 병행된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 그런데 문제는 햇살아. 햇살. 자. 밥 먹어. 햇살아. 밥 먹어. 햇살이가 통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 건강을 되찾을 텐데 왜 먹지를 못하는 걸까요? 햇살아. 원래 손으로 주면 몇 알이라도 먹는데 아예 안 먹네요.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안 먹겠거니,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배변도 못하고, 제가 군대 뭐 훈련소 갔을 때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까 이게 관광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잠시 후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노란 액체. 지금 안 먹다 보니까 무슨 노란 털을 계속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저도 처음에 쉬던 건 줄 알았는데 꿀렁꿀렁 하더니 토를 계속 하더라고요. 너무 안 먹어서 위액이 역류할 정도. 그런데 햇살이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래, 잘했어. 잘못 소변을 참았다. 참고 참다가 힘들게 겨우 한 번 본 건데요. 뭐가 그리 무서운지 연신 눈치를 보며 탁자 아래에 웅크려 있습니다. 지금 오줌 싸면 여러분 숨어요. 오줌 싸는 게 잘못하는 건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오줌 싸면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오줌 싸면 꼬리가 뒤로 말리고 귀가 내려가고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 번식장에 있을 때 그 배변 활동에 대해서 큰 게 혼이 나거나 맞아서 그랬다고 생각이 좀 처음에는 들었다가, 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이라고 받아들였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참았다 싸는 걸 보면 무슨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아직 성치 않은 햇살이가 왜 사람들 많은 매장에서 지내는 걸까요? 예상치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잡았어. 강아지들을 보고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는 햇살이.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괴로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단지 강아지들과 한 공간에 있을 뿐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녀석. 원래 키우던 2마리 반려견에 이어 3번째 가족으로 입양한 햇살이가 예상치 못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함께 집에서 사는 것을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짧게 잡아, 아빠. 햇살이 과거를 보면은 참 불쌍한 애잖아요. 제가 그 강아지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케이지 안에서만 끄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감수하고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격리되고만 햇살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데리고 왔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당장 집으로 햇살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건
서로한테 다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보류해 두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 불 꺼진 매장 한 귀퉁이에서 햇살이는 혼자 밤을 지새웁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친구구나. 성격 너무 좋은데요? 아니, 낯선 사람한테도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이런 데서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찍을 줄은 몰랐네요. 의외시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이름이 햇살이라고 들었어요. 네. 햇살이가 이 집에 온 사연이라든지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오빠분도 그렇고 우리 동생분도 그렇고 강아지를 다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런 강아지를 찾아주시고 입양해 주셔서 고마워요. 가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겠지만 혹시나 좀 몰랐고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변경되면 될 거예요. 좋아요.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리 먹이려 해도 한사코 사료를 거부했던 햇살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소변을 참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하루 종일 이제 쉬를 참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대량의 쉬를. 아, 그렇구나. 그럼 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횟수. 처음엔 한 번 쌌어요. 하루에 한 번? 네. 요즘엔 한 2번 정도? 아, 2번이요? 네.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밖에서는 또 많이 못 싸고. 네, 안에 와서 해야지만. 아이고. 또한 강아지를 만나면 괴로움에 울부짖었던 햇살이. 그때 같이 보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너가 짖는 거야. 너가 짖는 거야. 어머나 저라고요? 킁킁킁 화면빨 좀 봤네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처음이잖아요.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좀 불안감이 좀 있기는 했는데 뭐 사료를 먹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소변 대변을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 햇살이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살도 좀 이렇게 좀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좀 먹지 않는 걸 보면 단지 그냥 입맛인 것 같아요. 사료 먹지 않는 거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강아지가 불안해했던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차분해질 수 있게 천천히라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햇살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베이스 캠프를 이용한 실내 산책. 새로운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베이스 캠프 산책이 있는데요. 베이스 캠프를 이용한 실내 산책이란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집안 전체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해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는 보호자. 제 생각에 보호자님 중간중간 멈춰서 냄새를 맡게 해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계속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살이네의 경우 바깥이 훤히 보이는 매장 특성상 교육이 필요한데요. 우리 그 베이스 캠프를 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약간 좀 소란스러운 곳이 있을 거예요. 뭐 현관이 될 수도 있고 발코니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현관문 이곳에 와서 우리 이 친구가 뭐 저쪽에 뒤에 있건 이쪽에 앞에 있건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만약에 사람이 나타난다? 그럴 때 그냥 중간에 쓱 껴서 손바닥을 강아지 쪽으로 보여준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말만 해주는 거죠. 괜찮아? 이런 거죠. 햇살아, 내가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다 조절을 하고
내가 다 한번 확인해 볼게. 햇살이 너는 여기서 경계, 경호, 경비라는 업무를 갖고 있지 않아. 괜찮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전 강아지하고 중심이 있을 거고 사람이 움직이네요. 그냥 이렇게만 따라가 주시면 돼요. 또 손 반대로 해서 사람이 있어요.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냥 슬쩍 끼어들어줘요. 다시 몸 반대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앉아서 손냄새를 살짝 맡게 해주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손냄새를 맡게 해주면 강아지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보호자님 편안하구나,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어서 보호자도 직접 해봅니다. 한결 편안해졌어요. 가족을 처음 가져보는 햇살이를 위한 솔루션. 반려견의 기본 예절 학습하기. 보호소 생활을 했고 또 번식장에서 있었다면 줄을 매어 산책을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강아지면 이런 강아지일수록 사실 짧은 줄보다는 좀 넉넉한 줄이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산책은 일주일에 얼마만큼 하시나요? 하루에 3-4번? 일주일이 아니라요? 네. 하루에 뭐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꼭 되긴 합니다. 진짜요? 야, 가자.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 보고한 거예요. 어? 보고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요? 나쁜 개는 없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다 새낙의 덕분이에요. 건강하고 기본적인 개들은 이곳, 내가 이제 보호자님하고 쉬는 곳에서는 소변과 대변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요. 야외 나가서 소변과 대변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 친구가 지금 밖에서 못하는 이유가 아마 낯선 곳이고 근데 줄이 혹시 나의 어떤 그 배설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한 줄을 사용하면 아마 훨씬 더 밖에서 소변과 대변을 잘할 거고요. 진짜 하루에 만약에 여기서 쉬는 동안 3번에서 4번 정도만 데리고 나가 주실 수 있으면은 실내에서는 소변과 대변을 거의 안 할 거예요. 네. 한번 제가 준비한 3m 정도 되는 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산책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줄을 맸는데 간식을 먹어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간식을 줄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줌으로써 줄을 매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흔히 콜백이라고 불리는 강아지를 보호자 옆으로 오게 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 강아지를 보호자님 쪽으로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은 햇살이라고 말을 걸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강아지를 보호자님 쪽으로 오게 하려면 강아지를 향해 앉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을 보면서 앉으면은 강아지가 훨씬 더 이쪽으로 빨리 와요. 햇살. 보호자가 몸을 틀고 자세를 낮추자 곧바로 달려오는 햇살이. 앉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또 이쪽으로 움직일게요. 앉으세요. 와우! 몸짓 언어의 세계 정말 신기합니다. 네, 간식 주세요. 그 다음은 앉아 엎드려 훈련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 코 쪽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요. 그때 간식 주고 또 쭉 내려요. 엎드렸어요. 또 간식 줘요. 엎드려 있는 강아지에게 또 간식 줘요. 또 간식 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강아지가 보호자님 옆에서 엎드려 있으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도 배워요. 우리 아까 뭐 배웠죠? 스스로 대처해서 보호자님 옆에 가면 즐겁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보호자님 옆에 가서 엎드렸더니 즐거운 일까지 생겼다 까지 만나게 되면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보호자님이 어딘가에서 서거나 앉으면 지금처럼 엎드리는 거를 선택하는 강아지가 될 수 있죠. 신호등에서 걷다가 딱 섰어요. 그럼 줄을 꽉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앉거나 엎드려요. 그럼 훨씬 더 예절 교육이 된 강아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직접 훈련해보는 보호자. 오! 바로 엎드립니다. 다시 엎드리기 시키고 다시 하는데요. 역시 성공! 햇살이 너 너무 똑똑한 거 아니니? 한편
강아지만 마주쳤다 하면 기겁을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햇살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강아지를 봤을 때 흥분하면서 짖고 으르릉 컹컹 거린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긴장도가 조금 있어요. 햇살이한테 아직 그런 곳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차근차근히 서로가 멀리서도 보고 또 서로의 냄새를 맡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만나고 간단하게 헤어지고 또 그 다음날 또 만나보고 인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아지도 정말 내가 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정말 최고인데 내가 최고의 파트너가 될까요? 라고 의심과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유기견 출신의 강아지들이. 우리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감정일 거예요. 가족이 없어 본 적이. 그만큼 정말 이렇게 좀 동아줄 잡듯이 보호자님을 잡을 건데, 얘도 같이 의심해요. 정말 이 사람이 맞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제 유기견을 입양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걱정이 많은 강아지를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도 잊으면 안 돼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괜찮고, 우선 오늘 이거 배웠던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매장과 이 공간, 이곳, 또 이 주변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가르쳐주면 정말 일생일 때 최고의 친구가 생길 거예요.